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2023년 2회차 정보통신 기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1번 유비쿼트 센서 네트워크 USN의 구성에서 기본적인 기술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래서 크게 이제 제어부, 센서부, 통신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스부는 상관이 없고요. 밑에 보시면은 USN은 센서 노드, 싱크 노드, 게이트웨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구성하기 위해서 제어부, 센서부, 통신부가 필요하다. 참조하시고요. 22번 가입자선에 위치하고 단말기와 디지털 네트워크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유니폴라 신호를 바이폴라 신호로 변화시키는 거, 유니폴라를 바이폴라로 변화시키는 거, 이걸 우리가 DSU라고 합니다. 23번 아날로그 회선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 매체로 전송하기 위한 과정으로 옳은 것은 표본화 양자와 부호죠. 표본화 양자와 부호와 표본화 양자와 부호와 표본화 양자와 부호인데, 여기 보면은 표본화 부호 양자이기 때문에 틀리고, 표본화 양자 부호가 엉켜 있죠. 표본화 양자와 부호가 없네요.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쉽게 찾으면 됩니다. 24번 1200ppm 속도를 하는 내셔널 다중화를 하면 다중화의 속도는 얼마인가? 그래서 다중화기는 우리가 정적 배분을 하기 때문에 온대로 그대로 다 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1200 곱하기 4인 4배의 이 동일한 대역폭이 필요한 것입니다. 25번 20개의 중계선으로 5어랑의 호량을 운반했다면 중계선의 효율은 어떻게 되는가? 어랑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통화량은 1회선이 점유된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20개의 중계선이 있기 때문에 20개의 중계선을 5어랑으로 점유해서 곱하기 100%를 해주면은 25%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어랑에 대해서 별도 정리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26번 재난통신망 단말기에서 지원하는 음성 코덱이 아닌 것은, 이건 별도로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핸스드 보이스 서비스, 와이드밴드 어댑티브 멀티레이트, 내로밴드 어댑티브 멀티레이트가 관련된 어떤 음성 코덱이 되는 거고요. VP9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상관이 없습니다. VP9은 비디오 코덱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27번 각종 사물의 컴퓨터 칩과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능, 우리가 이거를 IoT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풀면 되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버를 그 통신사에 놓는 거고요. 블록체인은 암호화 기술, 빅데이터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28번 멀티미디어 기기 중 비디오 텍스트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고전적인 문제인데요. 대용량 추적 정보를 제공하고 쌍방향 통신 가능하고 정보 제공자와 운영 주체가 같지가 않죠. 멀티미디어 비디오 텍스트 운영하는 건 통신사고 제공자는 CP사라든지 별도에서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29번 SIP 서버의 기능이 아닌 것은 SIP에 대한 장비 등록, 장비 간의 호처리, 프록시 기능, 멀티미디어 정보 관리 기능인데, SIP는 주로 이제 음성 통신용의 이동 통신으로 음성 전화가 이동하면서 우리가 전화가 가능하게 한 거고, 멀티미디어는 H.323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H.323.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입니다. 30번 웹브라우저 간의 플러그인의 도움 없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음성, 영상통화 등 화상회의에서 API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웹 RTC라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음성 전화부터 시작해서 화상회의까지 해서 별도 플러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31번 IPTV 보안 기술 중 카스와 DRM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카스는 인증된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셋톱박스 안에 카스 암호화 모듈이 있어서 그 인증된 사용자만 사용하는 거고요. DRM은 콘텐츠에 대한 복제와 유통을 방지하는 목적이고, 카스는 다단계 암호화를 하고, DRM은 양방향 통신에 사용한다. DRM 단방향이 아니고 양방향 통신에서만 사용한다가 되는 거고요. 32번 보기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TV, HD 방송에 대한 표준으로 바르게 날된 것은, 요거는 크게 이제 그 한국 방식과 유럽 방식을 이제 비교해서 찾는 문제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ATSC
8VSB, 엠팩트, 음성은 돌비 H3 이런 게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변조 방식 8VSB고 COFDM은 유럽 방식이죠. 여기 보면 유럽 방식. 단일 캐리어, 복수 캐리어에서 우리 싱글 캐리어가 되는 거죠. 싱글 캐리어. 그다음에 엠팩트 AAC라는 거 돌비 AC3가 있는데 돌비 AC3 관련된 거죠.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을 잡아주면 되겠네요. 기역, 디귿, 비읍. 네, 참조하시고요. 33번 보기의 홈네트워크 장비 보안 요구사항 중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인증 기증 항목에서 인증에 관련된 것으로 구성된 것은 해서 우리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준에 보면은 인증에 대해서 이렇게 별도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 인증, 사용자 인증, 섹션 인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밀번호, 사용자 인증, 섹션 인증에서 1번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34번 RFID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RFID 구성, 태그, 리더, 호스트, 안테나 등이 있죠. 태그는 배터리 내장 유무에 따라 능동형과 수동형이 있고 리더는 주파수 발신 제어 및 수신 데이터 해독을 실시하고 리더 용도에 따라 고정형, 이동형, 휴대형이 있다. 태그는 데이터가 입력되는 IC가 배터리로 구성되어 있다. 배터리랑 상관이 없죠. 그래서 태그는 IC가 리더에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는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다가 이게 핵심이 되는 거고요. 35번 단말형,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거는 좀 상식으로 읽어서 답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 단말에서 인공지능을 알고리즘을 실행하여 그 결과를 획득한다. 단말기 자체적으로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를 학습하고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사용자의 데이터는 학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프라인에서도.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신경망 처리 장치와 같은 하드웨어, 경량화된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이 이용되고 단말 인공지능의 가장 큰 장점은 보안성과 실시간성이다. 해서 이런 건 잘 한번 읽어서 풀어서 맞추시기 바랍니다. 36번 긴급 구조용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웨어러블 기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웨어러블 몸에 착용하는 거죠. 무선 이동 통신 모듈, SNS는 우리가 뭐 카카오톡 그런 거죠. 상관이 없고 위치 기반으로 해서 정보 제공해주고 와이파이 모듈 같은 게 필요한 거죠. SNS는 상관이 없죠. 상식적으로. 37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술 용어는 가상의 정보 객체를 현실에서 덧입혀 가상과 현실을 섞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VR은 가상만 있으니까 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증강현실이냐 혼합현실이냐 해서 좀 혼동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과 가상이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두 환경이 공존하는 거, 그래서 두 환경이 두 개 합쳐 있는 거, 이걸 우리가 혼합현실,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HMD 기반의 가상현실 핵심 기술, HMD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죠. 영상 추적 기술, 머리의 움직임 추적, 넓은 시야각, 3D. 그래서 보면은 2, 3, 4번이 좀 해당되겠네요. 영상 추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머리 움직임 추적하고 넓은 시야각이 있어야 되고 3D 입체 형식으로 구현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39번 프린터 인쇄 이미지 해상도에 선명도를 표시하는 거,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DPI라고 하는 거죠. 도트 퍼 인치라고 해서 프린터에서 쓰는 해상도 높을수록 좋은 게 되겠죠. 40번 다음 보기의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력 제어 기술은 통화 중 이동국의 출력을 기지국이 수신 가능한 최소 전력이 되도록 최소화함으로써 기지국 역방의 통화량을 최대화하고 배터리의 수명을 절약시키는 것, 이런 걸 우리가 페루프 전력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단말기의 출력을 최소화하고 가까이 갔을 때는 배터리가 크게 약하게 동작하게 함으로써 배터리의 그 효율을 절감시킬 수 있죠. 향상시킬 수 있죠. EBO와 EBO바 N0 값을 기준에서 보고 기준이 2를 기준값으로 해서 1.5ms마다 전력제의 증가 명령을 발생시켜서 이동통신 단말기가 제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게루프는 오픈루프라고 하고요. 이동통신 기지국과 단말 간의 거리의 반비례해서 출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수시랑 순방향 전력을 측정해서 이를 근거로 해서 역방향을 하는 건데요. 오픈루프를 이제 초기에 설정하는 거고 이후에 클로즈루프로 해서 계속 단말을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